또 이제 일정상의 혹은 동선상의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현지 체크를 할 때에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이색적인 테마파크가 있어서 일정에 넣고 싶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니 현지에서는 그 해당 시기에 그 보수공사로 인해서 문을 열지 않는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메뉴의 어떤 그 홈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상품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로 그 선수들의 라커룸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정을 넣으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어떤 현지와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구장 내에 그 뮤지엄과 구장 내부를 돌아보는 투어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라커룸을 돌아보는 투어로 잘못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상품이 잘못 구성될 뻔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구성되게 되면 그 상품으로서 여행 상품은 일정표라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고객들에게 직접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정표는 그 회사마다 굉장히 그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정표 안에 그 관련 동영상 링크를 걸어 놓는다든지 혹은 이제 파워블로거의 여행 후기를 남김으로 해서 그 어떤 여행지의 매력을 조금 더 어필하는 이런 경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상품 오픈과 그리고 홍보 판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행 코디네이터가 여기서 할 역할들은 바로 이제 그 상품이 오픈을 할 시점에 실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또 영업적으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관리와 현지 체크가 되겠는데요. 본인의 이제 여행 상품으로 고객분들이 예약을 주시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하도록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항공편은 문제가 없는지, 호텔도 이상이 없는지, 또 가이드 수배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떠나시게 됐다면 현지에서는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피드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여행 코디네이터들은 고객 피드백에 관해서는 조금 더 간과하기 쉬운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인데요. 하지만 그 여행 상품의 어떤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행 코디네이터가 이제 여행 상품을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 여행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조금 풀어보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드시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추세는 그 여행과 관련되지 않은 타전공 출신의 그 신입 직원들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고요. 이런 이유는 여행업계에서도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어는 필수다. 네, 이건 맞는 얘기죠. 외국어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제2 외국어로 일본어나 중국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여행 코디네이터는 현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현지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언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행 상품 기획이 유일한 업무일까요? 라는 것인데요. 이건 제가 앞서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행 코디네이터가 여행 상품 기획만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 상품 자체의 관리라든지 혹은 그 여행 건들의 관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여행 상품 기획이라는 업무가 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코디네이터를 여행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여행 업계에서는 그게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행 코디네이터라는 그 명칭보다는 상품 담당자 혹은 지역 담당자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여행 코디네이터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다. 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일반 여행 상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직원 전용 여행 상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해외 인스펙션이라든지 그 현지를 직접 체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출장의 형태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도 많죠. 평균적으로 보자면 연 3에서 4회 정도 해외로 나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본인 스스로 여행을 가는 것 자체보다는 본인이 구성한 상품을 통해서 타인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이런 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별 자유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다. 네, 이거는 많이 하시던 오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개별 자유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